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IMTV 시즌 25, 네, 25입니다. 네, 정진우 PD입니다. 네, 이번 주에도 백설공주들 여러분들을 찾아뵙는데요. 네, 늘 나오시는 분이죠. 시사정책연구소의 공감의 안필용 소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필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동안 잘 계셨고요. 네네. 네, 그리고 오늘 특별 게스트로 백설공주 이분을 모셨습니다. 네, 이 빠른 뉴스 그리고 온통 대전의 발행이시기도 하죠. 네. 네, 한재명 기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빠른 뉴스의 한재명입니다. PD님 소개 말고 풍문으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아, 맞아요. 풍문으로 들었어요. 유명한 네. 카더라. 대전의 대표적 카더라. 네. 땡땡땡. 네. 네, 이번 주에도 대전의 주요 현안을 가지고 이제 독하게 독서를 좀 퍼부을 예정인데 오늘 특별 게스트로 오신 한재명 기자님께 먼저 좀 아이템을 듣도록 하죠. 어떤 거 갖고 오셨나요? 네, 현직 이장우 대전시장이 그 재임 중에 그 단독주택 택지 부지를 매입하고 집까지 이제 신축한 내용입니다. 저도 이거 되게 공감하는데 네. 이게 한재명 기자님이 단독으로 여러 번 네. 보도하셨던 네. 거기도 하잖아요. 네. 네, 보통 선출직 공직자들이 재임 시절에 뭐 땅이나 이런 거 잘 안 사지 않아요? 구설 쏘를까봐? 맞습니다. 거의 잘 안 사죠. 새로운 일을 하면 구설이 생기면 이제 그게 본인의 다음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 뭐 봐서. 그것도 그렇고 네. 이해충돌 뭐 이런 이제 여러 그리고 이야기들 또 보니까. 뭐 비판도 많이 받으니까요. 근데 이장우 시장이 국회의원 시절에 그 대전역 앞에 그쪽에 건물 사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배우자 명의 건물을 샀고 그리고 시구위원들이 합동사무소를 거기에 쓰게 했죠. 박주화 국민의힘 대전시 의원, 제 중구 의원인데 현재 이제 미용장 협회 회장을 맡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출마를 해서 협회장이 되면서 서울에 있는 협회 사무실을 대전으로 이제 이전을 하게 되는데요. 하필이면 또 이전한 건물이 이장우 시장의 배우자 건물로 이제 보증금의 월세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해충돌 여지가 좀 의심되고 보이는 경우죠, 그게. 그 현직 시장이 배우자가 건물주. 네. 그리고 그 의회의 의원이 대표하는 단체가 세입자. 네. 좀 이상하다 이거는. 그래서 저희가 단독 보도를 이제 그 사실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약 2달 정도 후에 임차 계약이 해지되고 옆으로 이사가 갔더라고요. 바로 옆 건물로. 네네. 네, 근데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아무튼 이분이 국회의원 시절에 건물도 샀어요. 그러다가 네. 이제 지금 말씀이 현직 시장 재임 시절에 땅을 사서 집을 졌다는 거잖아요. 네. 민선 8기가 이제 2022년 7월부터 임기가 시작이 됐는데 임기 시작 후 1년 후인 이제 23년 6월 27일 날 8억 원대의 이제 107평 이제 토지를 매입을 했더라고요. 대전역 근처니까 네. 재개발 예정 그런 예, 동광장 쪽입니다. 예. 그 땅값이 비싸구나. 네, 107평에 8억 몇천 정도 이게 등기상 나와 있는 금액이고요. 거기가 그 네. 대전역 역세권 개발 사업하는 그 부지잖아요. 네, 그렇게 보입니다. 그 일대. 예, 예. 일대. 소재 카페거리하고도 가깝고요. 네. 그리고 그 주택에서 걸어 나오면 도보로 조금만 오면은 이제 트램 예정 정류장이 있거든요. 또 바로. 그래서 대전역 그다음에 트램역이 있어서 정말 초역세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개발 예정지 일대에 땅을 샀어요. 8억 얼마 주고. 네. 그런 다음에 거기다 집을 졌다. 예, 이제 대지가 107평, 건물이 109평인데요. 이제 지하 1층, 지상 2층, 엘리베이터가 있는 이런 구조로 졌습니다. 네. 엘리베이터. 네. 보통 개인 주택에 엘리베이터 있는 집 별로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없습니다. 내가 서울에 유엔 빌리지 사시는 분들 집들도 가본 적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다 엘리베이터 없었어. 대단한데.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올해 6월 달에 26년 3월 26일 날 이제 관보에 이제 공직자 재산 신고 변동이 있었는데요. 그 주택이 그 이제 배우자하고 이장우 시장하고 2분의 1 공동 지분이 있거든요. 토지 또 건물도. 이거 치지 마시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10억 1,500씩 신고가 됐더라고요. 20억이 넘는 거네. 그러면 20억 3천입니다. 정확하게 지금 관보 게재대로 하면은. 그래서 20억 3천만 원짜리 현재 주택이다. 네. 그 실제는 더 나가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죠. 보통 재산 신고는 공시지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거 지을 감정가 때 대략 한 16억 정도 된다고 네네. 하지 않았었나요? 저희가 이제 보도를 이제 보수적으로 낮게 잡아서 17억 몇천에서 19억 몇천 이게 기사에 다 나와 있는데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이 시장 측에서 제가 그 당시 아마 발표한 게 17억 원대로 한 걸로 제가 이제 기억이 나거든요. 3억 버셨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래서 관보에 3월달 했던 게재된 내용은 20억 3천이다. 두 분 합친 지분이. 예. 그 저는 사실은 좋은 집 살 수도 있죠. 내가 돈 있는데 뭐 그렇죠. 시장이라고 네. 굳이 가난한 척할 필요는 없는데 여전히 이해가 안 가는 게 첫 번째는 재임 시절에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걸 할 수 있는 배짱?
후현직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 거침없이 내 맘대로. 두 번째는 이거 웬만한 대전의 이제 언론인들이나 아는 얘기예요, 이거. 그렇죠? 근데 그쵸, 예. 왜 얘기를 안 해? 그 얘기를 안 하니까 일반 시민들이 모르는 거잖아요. 그 알면서도 왜 보도를 안 하고 비판을 안 할까? 왜 그렇다 생각해요? 일단은 제 생각은 제가 보도할 적만 한대명 하더라도- 말고는 보도 네. 잘 안 하는 것 같아. 제가 보도할 시점에는 소유권 보존 등기가 안 나왔을 때입니다. 등기가 안 떨어졌을 때이기 때문에 좀 빨리. 아니, 지금 선거철이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라도 나와야 하는 거 그렇죠. 아니야. 후속 보도는 얼마 나왔어야 되고 최초 보도는 몰랐었던 것 같아요. 그냥 느낌상 음.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건 좀 아쉬운 점은 있죠. 광고 끊길까봐 그런 거 아니에요? 비판하면? 아니 아무리 그래도 광고가 좀 그래서 난 되게 이 일을 보면서 와, 이 우리 그 지역 정치권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언론계도 그렇고 인지 감수성이 상당히 떨어져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주 대표적인 상징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 답답합니다. 네. 그 저희가 한번 다시 얘기를 했고 이거는 지나가는 사람 100을 붙잡고 물어봐봐요. 다들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저도 가끔 이제 대전역 근처에서 사람들 만나고 하면 거기 이제 가게 사장님들하고 이렇게 한두 마디 하다 보면은 모르세요. 시장님이 이 근처에 집이 있다고요? 그러면서 예, 시장 재밌어요. 땅 사서 지었대요. 엘리베이터 있대요라고 하면은 다들 기겁을 해요. 기겁할 일이지 사실. 맞아요. 퇴임하고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거는? 앞으로도 두고두고 논란이 될 예정입니다. 제가 볼 때는. 네. 근데 언론이 눈 감고 있으면 논란도 안 돼요. 언론들 정신 차리십시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안필용 소장님께서 갖고 오신 아이템 한번 들어보죠. 네, 저는 현재 지금 서구청장 후보로 뛰고 있고 그러니까 현 서구청장인 서철모 후보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분이 이름이 철모다 보니까 지난 4년 전에도 철모를 쓰고 선거운동을 하셨고 맞아요. 그 네. 국방색 철모. 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현재는 빨간색 철모를 쓰고 선거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국민의힘이라. 그렇죠. 근데 멀리서 보면은 그 무슨 라이더 배달하시는 분들 네. 빨간 거 많이 쓰시잖아요. 맞아요. 뭐 네. 그렇게 볼 수도 등에 있겠네. 그 서철모 배너를 딱 그 등에 메고서 다니시거든요. 런닝맨 타고. 하듯이. 네,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데. 자전거 타고. 네, 근데 철모 쓴 구청장이 약간 좀 민망한 게 아닌가. 아니 뭐 소탈하고 좋네요. 자전거 타고. 예. 그럴 또 수 있고요. 자전거 탈 때 안전모 쓰셔야 해요. 안전을 위해서. 여러모로 괜찮은 것 같은데. 네, 근데 네. 예, 이분 뭐 독설하려고요? 이분이 그 평생을 공직자로 살아오셨던 분인데 여러 가지 구설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공천받는 과정에서도 김현호라는 분이 공천 신청을 해서 두 분이 경선을 하게끔 확정이 돼 있었는데 이 김현호라는 분이 서철모 구청장의 그 비리 또는 그 과거 행적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많은 후보인데 당에서 컷오프를 시키지 않고 그 경선을 붙였다고 그래서 이분하고는 경선을 못 하겠다 그러고 경선을 포기하면서 서철모 후보가 이제 공천을 받았는데요. 이분이 문제제기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현재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서철모 그 청장 그러니까 후보의 해명은 일단은 본인은 기소 안 당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저도 그 사건 좀 아는데 전직 비서실장 비서실장이 기소가 됐고요. 그분 기소됐고, 네. 그러니까 공무원들 여러 명이 조사받고 그랬는데 네. 결과론적으로는 서철모 후보는 기소가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하고는 네. 무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무관하다고 볼 수가 없는 게 전 비서실장도 기소가 됐고 그 다음 비서실장도 문제가 돼서 결국에는 이제 교체가 됐는데 교체되고 나니까 또 계약을 주관하는 부서에 가서 앉아 있었던 그런 문제들도 있었고 그리고 그 공사를 받았던 사람들이 대부분 서철모 구청장의 선거 캠프에 관련됐던 분들이 공사를 계속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런 일로 인해서 같이 경쟁했던 후보가 나 저 사람하고는 경쟁 못해 그러고 스스로 관뒀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또 이 서철모 후보가 그 윤 어게인 세력들이 하는 집회 이런 데 참석해서 뭐 하고 그랬던 게 있는데 이분은 이거 대전에 있는 단체장 다 나왔었잖아요. 다 세이브 나왔던 코리아 건데 때. 특히 저기 아까 누가 이장훈 시장 나와서 이렇게 막 네. 이거 나 지금도 기억나. 네. 이거 하고 조원희 의장 뭐 이거 하고 네. 다 했잖아요. 네, 근데 특히 이제 윤석열 구속됐을 때 윤석열 구속된 걸 보고 참담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런 좀 이상한 그 윤석열을 편을 드는 언론 그 발언들을 했었죠 그때 당시. 그 상황이 참담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내란 그거보다 그 저는 그 기억나세요? 그
연극인가 무슨 그 단체 무슨 맞아요. 행사가 갖고 축산가 뭐 영화인 네. 뭐 네. 갔었는데 거기서 내란 뭐 이거 나와서 그 싸우지 않아요? 설전 벌이지 않았어요? 네, 그 응. 초혼이라는 영화인데 그 개봉 그 단체 관람하는 데 가서 문화인들 단체 관람하는 데 가서 가니까 이제 그 관객 중에 한 분이 내란에 동조하는 그 구청장이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 이거 문화예술인들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냐는 맞아. 맞받아서 싸우고 그리고 일부 그 관객들은 나가고 뭐 그랬던 얘기가 있었죠. 영화를 좋아한다는 사람들 수준이 이 정도면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 모욕하지 마세요. 그런 건도 있었고 근데 이분이 네. 또 그 구청장 하면서 전과도 하나 얻었죠. 네, 그렇죠. 체육회장 그 서구 체육회장 선거를 할 때인데 거기에 출마한 김경시 후보에게 이장우 시장하고 다 논의가 됐으니 체육회장 후보에서 사퇴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문제가 돼서 결국에 기소가 됐고 벌금 500만 원을 받았죠. 대전에선 현직 구청장이 후보에게 출마를 포기하면 다른 자리를 주겠다고 권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서철모 현 대전 서구청장이 서구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김경시 후보자를 만났습니다. 서 구청장은 이 자리에서 김 후보자에게 후보 사퇴를 요구하며 대신 대전시 체육회 부회장직을 제안합니다. 회장하고 얘기를 좀 했습니다. 예우에 맞게 체육회 부회장 하시는 걸로 조율을 다 해놨어요. 시장님한테 얘기해서 조율된 거예요. 이장우 시장은 당시에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한 거죠. 네, 모르는 일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그 진짜 몰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위탁선거법 위반, 그쵸?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돼서 벌금 500만 원을 받았고 공직선거법 위반은 100만 원 이상이면은 이제 직이 상실되는데 위탁선거법 위반은 1000만 원인가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직은 유지하는 걸로. 네네네. 이번에는 제가 갖고 온 아이템인데 전 역시 네 이장우 바라기, 네 저도 이장우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오늘은 이장우 시장의 언론관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해요. 아까 우리 지역 언론하고 이제 그 집 관련된 얘기도 했지만은 여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는 이거죠. 이장우 시장이 이제 미국 그때 시애틀인가 출장을 갔었어요. 네. 가서 갑자기 뜬금없이 스타벅스 본사에 가갖고 대전에 세계에서 7번째인가 뭐 스타벅스 리저브 로스터리 매장을 유치하겠다. 그리고 대전 부청사에 그 거기에다가 하면 성심당가 뭐 이런 걸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막 지역 언론들이 엄청 그거 받아 써줬어요. 근데 그렇게 막 던져도 되는가 싶 첫 번째 그런 생각이 들었고 실제 그 권한이 거기에 없죠, 그거. 두 번째는 내가 궁금해 그거야. 한국의 스타벅스 개설 권한은 그 신세계가 갖고 있는데 그걸 왜 미국 스타벅스 본사에 가서 얘기를 할까? 아닌가 다르게 찾아보니까 미국 시애틀 본사에서도 한 얘기가 뭐 우리가 잘 얘기해주겠다 그쪽에다가 뭐 이런 거 이게 그러면 언론이라면 적어도 어떻게 이런 정책이 결정됐는가 이것 좀 계산해봤나 이런 걸 좀 얘기해야 되는데 전혀 없이 한다더라라고 하니까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이제 비판을 좀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일부 기자들하고 좀 이견이 있으니까 그런 기자들이 또 날 또 멀리해야 돼. 아무튼 뭐 오케이 좋았어. 그랬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추가 취재를 해보고 하니 신세계 측하고 제대로 미팅도 못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런 것들에서 제대로 조항이 안 돼가지고 결국은 대전시가 이걸 포기했거든요. 포기한 거예요. 막 설레발치다가 근데 그 행정비용은 또 어떻게 하려고? 그 포기한 게 많은데 이장우 시장이. 그런데 이거를 이제 대전 KBS의 정재훈 기자가 이제 보도하려고 하니까 그때 그 이장우 시장 노기수 국장인가요? 네. 예, 그게 문화체육관광국장인가 그럴 거예요. 그분이 정재훈 기자한테 전화해갖고 이거 우리 다 어차피 포기할 맞아요. 건데 그거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거 엄연한 방송법 위반이거든요. 방송법에는 누구든지 편성에 관여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전에 이정현 수석 청와대 홍보수석이 김시곤 KBS 보도국장한테 세월호 관련해갖고 이거 좀 안 해주면 안 되나 했다가 그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 확정됐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노기수 국장 고발하려고 했어요. 실제로 언론 그 방송법 위반 관련해갖고 언론 전문 변호사한테 자문도 받았었고. 근데 생각을 해보니 그분이 무슨 죄야? 그분이 무슨 죄겠어? 그래가지고 그냥 말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니 이장우 시장이
KBS 보도는 아주 악의적인 보도입니다라고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타벅스 입점 문제를 둘러싼 제도적 문제를 다룬 KBS 보도를 악의적이라고 폄하했습니다. KBS 보도는 아주 악의적인 보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홍수 났을 때 해외 출장 간 거 그 보도했을 때도 그 광고 끊는다고 하고 뭐 그럴 때도 끊었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 왜 이거는 허태정 시장을 비롯한 민선 7기 대전, 세종, 충남북 단체장들이 뿌려놓은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027 세계 하계대학 경기대회. 아무튼 그거 이제 대회기,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번 개최지니까 대회기 이제 폐막 때 대회기 다음 개최지 주잖아요. 그러면 흔들러 가잖아요. 그거 한다고 4명이 다 간 거야. 그렇죠. 충청권 광해 대전시장, 세종시장, 충남지사, 충북지사 4명이 다 갔어. 네. 그 깃발 하나 받으려고. 근데 하필이면 그때가 수해 나갔고 대전, 충남은 막 재난지역 선포되고 이랬을 때였는데 맞죠. 예. 그거를 DT뉴스에서 보도하니 충남하고 대전은 광고 끊는다고 정부 광고 네. 난리 났었죠. 근데 그때도 지역 언론들이 침묵. 말이 돼요? 왜 그래? 그러니까 나한테 불리한 보도를 한다고 광고를 끊는 그런 언론관 그 말이 되나? 그러면 언론이라면 적어도 그거에 대해서 대항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안 보였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헌법에 있는 언론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시장인 거죠. 그러니까 그 언론과는 상당히 심각해요. 또 있어요. 그 12.3 비상계엄 때 내란 때 이장우 시장이 안 왔잖아요. 그렇죠. 그때 행방불명, 시장 행방불명. 아침에 나타나갖고 하는 얘기가 집에 있어서 배우자하고 텔레비전으로 다 보고 있었다. 그리고 안 나와도 된다고 해서 안 나갔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 이상하다라고 보도한 MBC 양에서 막 반말로 기자가 왜 시장님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MBC 질문 안 받는다 했다가 그러니까 예의를 지켜! 하고 막 반말로 막 이러면서 가고. MBC는 답을 안 하겠습니다. 여쭤봐도 될까요? 네? 됐습니다. 답해서 화면 왜곡할 건데 뭐 답하면 뭐 합니까? MBC의 질문을 답변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시장님. 시장님 MBC입니다. 뭐가 왜곡됐다는 겁니까? 스토커들인가? 뭐가 왜곡됐다는 겁니까? 저희 보도가 뭐가 왜곡됐다는 거예요? 11시간 동안 뭐 하신 겁니까? 예의를 지켜 예의를. 시장님 뭐가 왜곡됐다는 겁니까? 예의를 지켜요 알려주세요. MBC. 네. 시장님 예의를 지켜. 아니 왜곡됐다는 부분 알려주세요 시장님. 예의를 지켜. 아무데나 또 쳐다지면 이러지 말고. 시장님 말씀을 해주세요. 저희 질문도 못 받게 하셨는데 이유를 말씀을 해주셔야죠. 국민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 왜곡된 게 뭐가 왜곡됐다는 거예요 시장님? 국민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 11시간 동안 집에서 뭐 하신 겁니까? 시장님 윤석열 취재했던 MBC 기자한테 한 거하고 똑같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언론관도 문제고 이장우 시장의 언론관도 문제고 또 그거에 대해서 침묵하는 언론도 문제다. 둘이 그나물의 그 밥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이장우 시장 재임 시절에 충청투데이 사옥 사주려고 했었죠. 네, 맞아요. 예. 2번이나 그렇죠. 네. 2번 시도했었는데 결국은 안 됐잖아요. 네, 그렇죠. 무산되긴 했지만은 되게 비싸게 사주려고 했잖아요. 네. 당시에 뭐 인근 부동산 관계자들이나 뭐 거기가 건물도 경사진데다가 주차할 데도 없고 그런데 대전 청년대회재단 네, 앞으로 사주려고 비싸게 사주려고 했다가 결국은 이제 없었던 걸로. 네. 그때도 지역 언론들이 그때는 좀 보도했다. 근데 그게 다 안 하고 일부만 했어요. 네. 왜냐면은 배 아픈 거야. 내가 봤을 때 그래. 왜 쟤네만 해줘? 그런 배 아픔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다 하진 않았는데 제 생각입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것들 아니 어떻게 언론사 건물을 비싸게 그것도 구설수 오르지 않나? 이해충돌 다 걸립니다. 그러니까 언론이나 그 선실 공직자나 이런 거 좀 피해야 할 텐데 이런 것들이 지난 4년간 굉장히 많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그래서 저는 이장우 시장 지난주에는 인사에 대해서 얘기했고 오늘은 언론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우리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그들이 아무렇지도 않은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 관심을 가지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네, 백설공주들 2번째 시간 독해야 되는데 더 독해야 되는데 저만 독한 것 같아, 그렇죠? 아니요. 아니에요? 나 더 독해야 돼? 지금도 독한데? 우리도 독해보자. 독해져야지. 네, 저희 다음 주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백설공주들. 네, 오늘 수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고맙습니다.